카메라 촬영하려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인삼 홍삼이 원산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숯가마 찜질방입니다. 저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출출해지고 뭔가 먹을 것을 찾는데 숯가마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삼겹살이죠. 요즘 남녀노소 안 가리고 거의 국민 음식처럼 떠오른 삼겹살.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잣나무 잎으로 뭔가를 발라서 삼겹살에 묻혀주고 있습니다. 고기가 일단은 담백하고요. 노린내가 안 나네요. 그래서 깔끔해요. 예. 이대로 먹게 되면 계속 먹게 생기세요. 땀을 많이 빼낸 후라 그렇겠지만 지금 삼겹살 위에 발라주는 저 무엇? 이 집만의 비결이 있는 모양인데 네, 홍삼 추출액을 따뜻한 물에다가 잘 풀어서 저렇게 삼겹살 나갈 때 양념 소스로 함께 내준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발라서 구워 먹으면 그 맛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한도 끝도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먹으면 되겠습니까마는 홍삼 들어간 삼겹살은 격이 달라져 버리는 모양입니다. 아, 맛있다. 간고등어를 세척해서 가공하는 곳입니다. 안동이나 문경 같은 내륙 지방에서 향토 음식으로 전승되고 있는 별미인데 요즘은 미국까지 수출한다고 자랑이 대단합니다. 저 고등어 덕분에 안동 경기가 활기를 띈다니까 잘 다듬고 키워서 세계 시장으로 내놓을만 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고등어 비린 냄새를 어떻게 빼버리죠? 처음에는 저희가 그 녹차라든가 그런 걸 좀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냄새 제거가 되는 거는 홍삼이나 인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어떤 거를 시도해 보셨는데? 저 마늘도 해보고 마늘. 예, 또 무도 해봤어요 제가요. 무도 예, 냄새 레몬도 해봤고. 예. 그거 지금 이래 넣거든요. 녹차, 마늘, 무, 레몬 별의별 재료를 다 써봤지만 인삼, 홍삼만큼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해주는 것은 없더라. 그래서 홍삼 농축액을 저렇게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촘촘한 300푸대에 한번 걸으면서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홍삼 찌꺼기도 다 걸러내려고 그런답니다. 손만 만지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홍삼물이라고 해도 고등어 수십 마리가 3시간 이상 담겨져 있던 물이라 비린내가 날 법도 한데 이제 이렇게 했다가 한 다음에 비누칠 안 하고 바로 닦는단 말이죠. 내 중에 냄새 나나 안 나나 봐요. 이거 보시죠. 경험하면 할수록 신비한 홍삼의 세계. 어쨌든 홍삼 간고등어는 진공 포장돼서 어디론가 팔려나가는데 벌써부터 일본 사람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네요. 조금 내봐 그러면. 그럼 고등어 그냥 구워 먹거나 졸여도 될 것을 왜 그 비싼 홍삼 발라서 비싸게 파는가? 안 나죠? 네, 전혀. 비린내 안 나네 진짜. 타는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거먹는지 바깥에서 보면은 전혀 뭘 모를 것 같아. 바깥에서는 예. 먼저 드세요. 아파트에서 청국장 끓이거나 고등어 한번 구워보세요. 옆집에서 난리치는 것도 그렇지만 온 집안에 배는 냄새. 아무리 환기를 시켜줘도 며칠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삼물 목욕을 시켜주는 것인데 정말 역할 정도의 냄새는 안 나나 봅니다. 생선 비린내 때문에 고소함을 못 느꼈었잖아, 그치? 비린내에 그게 고등어가 비린내가 많이 났는데 근데 이게 비린내가 덜 나면서 고소한 맛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 맛이 더 살아난다. 그리고 먹으면 무슨 생선인지 잘 분간이 안 가고요. 고등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고등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저도 모를 것 같아요. 간도 딱 맞아요. 하여튼 홍삼 간고등어. 이제는 아파트에서 마음 놓고 구워 먹어도 뭐라 할 사람 없게 됐지 뭡니까? 먹는 게 좋구나, 싸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홍삼을 삼겹살에다 바르고 홍삼 간고등어를 만들어서 맛있게 구워 먹고 하는 동안에
덴마크, 스위스,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홍삼을 소재로 값비싼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본고장 홍삼은 기껏해야 건강보조식품 노릇밖에 못하고 있으니 좀 섭섭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에도 인삼이 많이 들어가서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예. 그런데 한국 인삼 제품들은 어떤 처지냐? 의약품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오죠. 안타깝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삼은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가 브랜드 중 한 가지고 해외 홍보도 웬만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약품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저렇게 일본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에게 의약품의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인삼과 홍삼으로 의약품을 만들어서 인삼 종주국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 건강을 챙기면서 외화도 벌어들여야겠습니다. 박수진 박사가 한 가지 예를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술잔 돌리고 그러면 생기는 못된 균인데 그중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일단은 궤양이라든가 쉽게는 궤양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심해지면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위염 또는 만성화되면 그게 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원인 물질이라고 원인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 파일로리를 예로 들자면 박수진 박사 말씀대로 저 친구가 위장 속에서 궤양을 일으키기가 쉽고 그것이 위염으로 발전되다가 만성화되면 위암으로까지 이어진다. 아주 못된 세균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균인데 다행히도 홍삼의 어떤 성분이 위궤양, 위염, 위암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개입해서 세포가 죽어버리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덜 일으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홍삼이 파일로리균으로부터 위상피세포주를 보호한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 기전으로는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인자, 즉 IL-8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유도하는 것을 줄이고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부터 우리 위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암을 막아주는 의약품이 하나 탄생해도 좋지 않을까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인삼 학술 세미나. 인삼과 홍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저분은 최형기 교수, 연세대 의대에서 비뇨기과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최 교수는 남성 발기부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학회에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인삼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처음 국제학회에 이것을 발표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냥 계속 한국 인삼이 고려 홍삼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나 또 이런 과학적인 논문이 없다가 그때 국제적으로 처음 이런 논문이 나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주 관심을 표명하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관심을 표명했다면 신소재 의약품으로 세계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제품으로서 우리가 세계적인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브랜드를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이런 연구 논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답답합니다. 덴마크에서 일본에서 한국 홍삼으로 감기약 위장약에다 조금 있으면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나올 판인데 우리는 음식의 한 재료로서 아니면 기껏해야 건강보조제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까지 홍삼을 우리가 먹어온 그 역사가 너무나 오래됐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너무나 많은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홍삼의 치료 효과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중에서도 동경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가 홍삼 덕분에 다시 일어서게 된 고경래 씨 경우는 학문적인 조명을 받아볼 만합니다. 고 씨는 일본에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막 살만하게 되자 드라마에서나 들어보던 백혈병, 더 정확한 병명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 2001년 1월부터 매주 수혈을 받기 시작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처음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적혈구가 4.9, 정상이 13.6부터 시작을 하는데 4.9였고 혈소판은 0.4 정도 됐었습니다. 정상은 14예요. 병원 대기실 의자에 드러누워 수혈 순서를 기다리던 고경래 씨가 저렇게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갈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도 살아남을 확률이 40%밖에 안 된다고 말했었기 때문이죠. 그 무렵 누군가가 홍삼 농축액을 내밀면서 투병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먹어보라고 했답니다. 고경래 씨는 생존율 40%의 수술을 포기하고 홍삼 농축액을 먹기 시작했는데 일반 사람들 정량보다는 좀 많게. 아이고, 많은 분량이다. 네. 수저 비교. 저 아래 수저가 정량인데 고 씨는 훨씬 큰 요구르트 수저로 퍼서 좋은 거를 한국에서 가져간 토종꿀을 적당히 섞은 다음 무척 쓰거든요. 자판기에서 따끈한 녹차를 뽑아와 잘 저어줍니다. 네. 잘 안 먹고 네. 조금 이제 밥 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 3차례. 내가 이걸 먹으면 진짜 낫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방울이라도 아껴서. 지극정성으로 지방 출장이건 해외 출장이건 홍삼 농축액과 꿀병을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하루 3차례 음복한 결과 수술 받아도 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던 고경래 씨. 몰라보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저건 고경래 씨가 치료받았던 히가시 주조병원에서 얻어온 자료인데 2001년 12월 홍삼 농축액을 복용하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모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홍삼을 의약품으로 개발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홍삼의 이런 유익한 사례들이 도처에서 수집되고 있어도 아직 난치병 환자들에게 홍삼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삼과 홍삼의 효능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일반 이 병원의 의사들이 이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임상 실험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임상 이건 동물 실험만 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상 조금 이제 보류가 된 상태인데 곧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홍삼과 농약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홍삼은 6년근 인삼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홍삼은 색깔이나 모양새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저 홍삼을 갈거나 농축액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도 분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농약. 국내 큰 메이커에서 제조하고 있는 홍삼 제품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홍삼을 만들기 위해 사들인 수삼 중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그 인삼 재배장과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밀반입된 중국 홍삼의 성분을 조사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오래전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된다고 하니 겁먹을 만도 합니다. 그렇죠. 예, 중국 인삼에서. 이게 딱 확 이게 표시납니다. 저희 국내삼하고 중국삼 했을 때 중국삼은 BHC 같은 경우가 기준이 0.2면 그 1ppm까지도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5배 이상이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이거 중국산이다, 국내산이라는 걸 쉽게 판매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그 우리가 옛날 썼던 독한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농약을 약간 쓰고 있는 걸로. 농약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 인삼의 미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속 시원히 해결.